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6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평가 기출문제 분석을 맡게 된 한솔고등학교 교사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화학2 내용을 분석을 해볼 텐데 총평부터 해서 18, 19, 20번 세 문항에 대해서 대표적인 문항, 고난이도 문항 풀이를 하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의 해설, 그리고 이론, 그리고 관련 유사 문항들은 함께 올려드리는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세종대왕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세종대왕 탭에 들어가면 화학2 영상 링크랑 그리고 분석 파일이 있을 텐데, 그 분석 파일을 선생님이 자세히 잘 작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우리가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문항에 대해서는 선생님 영상을 듣고 그 함께 풀이도 살펴보시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풀이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상 링크 하단에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세종대왕 사이트에서 거기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화학2가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 이전에 비해서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한 건 맞지만, 하지만 계산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 배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일반적인 총평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개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번 문항에서처럼 산염기 이온화상수가 온도 변화에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산염기 이온화상수가 일정하다는 그런 기본 개념들, 또는 우리가 15번 문항처럼 몰 분율을 개념을 적용을 할 때, 또는 전체 압력을 고려를 할 때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전체 반응 압력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개념들, 또는 13번 문항 같이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배울 때 밀도를 넣은 피부의 NRT에서 밀도를 넣었을 때 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기초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이번 문항을 분석을 하면서 내가 기초 개념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기초 개념을 조금 더 분석하고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 총평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고난이도 문제가 이전에 비해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난이도는 고난이도니까 문항이 쉽지는 않죠. 좀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하고 계산 과정도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 세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 텐데 18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 TK에서 파란색으로 풀게요. C3H8, 그 다음 C4H8의 연소 반응, 이렇게 화학 반응식 제공해 줬고요. 강철 용기, 부피가 변하지 않는 강철 용기에 넣고 꼭지를 열고 완전히 연소시킨 후에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이산화탄소의 몰 분율, 그리고 전체 기체의 압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각각 이제 몰수부터 먼저, 여기 분자량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C3H8의 분자량을 구하려면 문제에서 주어진 11Wg을 분자량인 3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W몰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O2는 분자량이 32 이고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 44인데 잘못 썼네요. 네, 44. 31을 88W를 32 분자량 나눠주면 4분의 11몰, 11W 몰. 그 다음에 C4H8은 주어진 질량 7W를 분자량 56으로 나누면 8분의 W몰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근데 지금 반응을 하기 전에 그림은 TK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PV는 nRT 공식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왼쪽 강철 용기에는 전체 몰수를 더해보면
4분의 W 몰 더하기 4분의 11W 몰이잖아요. 그럼 이건 3몰이네요. 그러면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P1 곱하기 4리터가 3몰이랑 똑같은 거니까 P1은 몇인가요? 4분의 3이네요. 그러면 P1 일단 구했어요. P1은 4분의 3 이렇게 쓰고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다 이제 반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3개, 수소 8개로 이루어진 상태는 따로 안 쓸게요. 선생님이 5개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3개의 이산화탄소랑 4개의 물이 될 때 처음에 반응하는 몰수가 4분의 W, 그 다음에 산소는 4분의 11이죠. 선생님이 네 잠시만요. 예 4분의 11인데 헷갈렸어요 선생님. 예 4분의 11 있어요. 4분의 11W가. 그럼 반응을 시켜볼게요. 4분의 W 마이너스 4분의 5W 그러면 생성되는 건 4분의 3W, 물도 4분의 4W 이렇게 하면 반응 후에 없고 산소는 4분의 5W, 생성된 거는 4분의 3W 그리고 W 이렇게 생성되죠. 그러면 여기 우리 꼭지를 열었기 때문에 탄소 4개, 수소 8개인 물질도 6개의 산소랑 반응을 하겠죠. 4분의 6이네요 선생님. 여기 실수를 했네요. 네, 그러면은 4개의 이산화탄소랑 4개의 물.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8분의 W였으니까 여기 반응하고 남은 건 4분의 3W. 그럼 마이너스 8분의 W 한계 반응물로 반응하면 마이너스 8분의 6W 생성된 거는 8분의 4W 생성된 거는 8분의 4W. 계산을 해보면 산소는 얼마큼 남아요? 산소는 4분의 3W만큼 남고 이산화탄소 2분의 W, 물도 2분의 W. 그러면은 여기 윗부분만 조금 지우고 선생님이 여기 써보도록 할게요. P1은 어차피 구해서 썼으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몰 분율을 구해보면 먼저 쭉 다 써볼게요. 반응 후에 산소는 4분의 3W 남았고요. 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다 해보면 4분의 5W. 그 다음에 물은 2분의 3W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몰 분율은 XCO2라고 해서 전체 합친 게 4분의 3W, 4분의 5W 밑에다 쓸게요. 2분의 3W 이게 전체고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4분의 5W 몰이잖아요. 계산해보면 XCO2는 14분의 5가 나오네요. 그러면 X는 14분의 5 이렇게 쓸게요. X 14분의 5. 그러면 우리가 X도 구했으니까 여기 전체 몰수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조금만 지우고 쓸게요. 화학반응식 부분. 여기 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지우면서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쭉 지우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 압력을 구하라고 했으면 일단 전체 몰수를 똑같이 더해서 PV는 몰수에 고려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압력은 모르니까 P2라고 하고 전체 부피는 강철용기 왼쪽이 4리터, 오른쪽이 2리터에서 6리터잖아요. 그럼 전체 입자수를 다 더해보면 아까 분모에 해당되는 값이 4분의 14네요. 그럼 P2는 계산을 해보면 양변에 6분의 1을 곱하면 12분의 7이 나오네요. 그럼 P2는 12분의 7. 그럼 다 X도 구했고 P1, P2 다 구했으니까 14분의 1 곱하기 4분의 3분의 12분의 7 하면 계산을 했더니 18분의 5가 나오네요.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개념이랑 그 다음에 압력에서 반응하고 나서 압력이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유사 문항으로는 2022학년도 6월 18번 문항 그리고 24학년도 17번 문항 함께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번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A의 분해 반응에 대한 1차 반응이고 온도 T에서 A랑 헬륨 기체, 반응하지 않는 헬륨 기체를 넣어줬어요. 그때 헬륨 기체는 압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반응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ET가 조금 더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 있어서 ET를 토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8분의 1이잖아요. 헬륨 기체의 몰 분율을. 이걸 선생님은 17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서 초기 압력이랑 전체 압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몰 분율은 전체 중에서 헬륨 기체가 18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이 전체를 동일하게 헬륨의 몰 분율에서 분모에 있는 18을 전체 압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2t 동안 지났을 때 초기 압력분의 전체 압력이 2가 되기 위해서는 9분의 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헬륨 기체 1몰은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18도 동치면 안 되겠네요. 18은 17 플러스 1, 9는 8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구하기 위해서 2개의 A가 4개의 B 기체로 분해되고 C 기체로 분해되는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 압력 우리가 처음에 9분의 18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차지하는 거를 8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8이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아직 여기 비례 관계로 나와 있으니까 초기 압력분의 전체 압력이 8N이라고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감기 일단 반씩 줄어드니까 4개가 감소할 거고 생성되는 거는 8N 그 다음에 2N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반응 후에 A는 4N만큼 있을 거고 B는 8N, C는 2N. 그러면 초기분의 전체를 구해볼게요. 초기분의 전체 여기 조금 공간이 없어서 초기분의 전체는 우리가 여기 다 더해보니까 4 플러스 8 플러스 2니까 14인데 초기는 아까 8 플러스 1 고정이잖아요. 초기는 그 다음에 여긴 14인데 14에다가 반응하지 않는 헬륨을 넣어주니까 9분의 1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T인지 2T인지는 모르겠지만 쭉 반응을 시켜볼게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4N 플러스 N 이렇게 더해보면 반응 후에 A는 2N, B는 12N, C는 3N. 여기도 초기부터 전체 초라고만 쓰고 전체 써볼게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초기는 아까 8 플러스 1 그대로였고 여기 전체 더해보면은 15, 16, 17 17에다가 1이니까 18이네요. 그러면 이 값은 2네. 그럼 이게 지금 2t구나. 한 번 진행될 때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t초고 여기가 2t초가 지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반감기는 t초구나 이렇게 알고 쭉 반응을 진행시켜 볼게요. 그럼 4t까지 마이너스 n 플러스 2n 플러스 2분의 n 더해보면 반응 후에 A는 n, B는 14n, C는 2분의 7n. 그러면 또 초기 압력에서 전체 압력 구해보면 8 플러스 1분의 이거는 결국 2분의 37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8분의 39 이게 3t일 때 4t까지만 구하고 하시죠.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n 더해보면 반응 후에 A는 2분의 n, B는 15n, C는 4분의 15n. 이것도 초기 압력분의 전체 압력 구해보면 초기는 8 플러스 1 그대로고 전체 다 더해보면 4분의 77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니까 4분의 9가 나오네. 예. 그러면 잘 구했고요. 이제 다 풀었어요. x부터 구해보면 x는 4t일 때 a의 양분의 b의 양이네요. a의 양은 2분의 n, b의 양은 15n이니까 x는 바로 30 나오네요. 그럼 x에 이렇게 30 쓰고 평균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t에서 3t까지니까 2t 동안의 b는 t에서 3t면 8n에서 14n으로 8n으로 감소를 했네요.
그러면은 8n의 14에서 뭐 마이너스 값 동일하게 붙여도 되고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t분의 6n이니까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뭐 단위 써도 돼. 어차피 단위 소거될 거니까. 3t의 4t는 t초 동안에 3t일 때는 14n, 4t일 때는 15n이니까 15n-14n 하면은 이거는 t분의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네요. 그러면 x 곱하기 뭐 분모에 있는 값 분자에 있는 값 보면 3분의 1 쓰니까 10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항 살펴볼게요. 전체 기체 압력분의 C 기체 부분 압력이 들어가 있는 24학년도 수능 19번 문항. 화학 반응도 첫 번째 반응이랑 거의 유사하네요. 두 번째 문제, 유사 문제는 작년 9월 모의평가 19번에서 나왔던 이 반감기, 좀 구하기 힘든, 반감기 실제로 구할 수는 없지만 화학 반응에서 반감기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으로 유사 문항 1차 반응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사 문항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좀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해야 돼서 펜을 좀 얇은 걸로 해서 최대한 많이 써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20번 표는 25도씨 평형 상태의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약염기 수용액 A에다가 HCl을 넣었고요. 너무 얇네요. 좀 두꺼운 걸로 해야겠네요. 약염기 B에다가 HCl을 넣었어요. 그러면 A는 HCl이랑 결합하면 AH 플러스가 될 거고 B는 BH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화학 반응식부터 지우지 않고 쓸 거니까 먼저 써볼게요. AH가 약염기니까 물이랑 반응을 하면 H 플러스를 물한테 주면서 A랑 H3O 플러스가 될 거고 B는 BH 플러스도 물이랑 반응을 하면 B랑 H3O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때 KA를 구해보면 이온화상수 AH의 몰농도 순수한 물은 쓰지 않기 때문에 A의 몰농도 곱하기 H3O 플러스의 몰농도 이렇게 쓸 수 있고 B도 써보면 똑같이 BH 플러스에다가 B의 몰농도 H3O 플러스의 몰농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X랑 Y 값을 좀 변형시켜 가지고 함께 풀어볼게요. X 값은 A의 몰농도 더하기 AH의 플러스의 몰농도 분의 A의 몰농도잖아요. 그럼 이거를 역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1분의 A의 몰농도 분의 AH 플러스의 몰농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도 역시 한번 써볼게요. Y는 B의 몰농도 더하기 BH 플러스의 몰농도 분의 B. 그럼 이것도 역시 Y분의 1로 한번 써볼게요. 1 플러스 B의 몰농도 분의 BH 플러스의 몰농도. 우리가 수식을 여러 가지를 연립을 할 거라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온화상수 A에 관련된 이온화상수를 1번씩, B에 관련된 이온화상수를 2번씩, A에 관련돼 있는 X 값을 3번씩, Y 값을 4번씩, B에 대한 Y 값을 4번씩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번씩과 3번씩을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보면 이 A분의 AH 플러스는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걸 이제 KA에 대입을 하면 KA는 KA는 어떻게 되죠? 네. KA분의 1로 써야겠다. KA로 쓰면 좀 어려우니까 1 값을 이걸 X 값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니까 KA분의 1 이렇게 쓰면 반대로 역수로 뒤집어주면 되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H3O 플러스의 몰농도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 240이고 X 값도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3B분의 13 마이너스 1 곱하기 240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지우지 않고 이렇게 일단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이랑 4번식을 통해서도 똑같이 구해볼 수 있겠죠. KA분의 1은 나 같은 경우 나를 한번 보면 나는
y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똑같이 H3O 플러스의 몰농도 분의 1인데 이거 이렇게 써서 하시죠. 1인데 이게 쓸 공간이 선생님이 조금 협소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왼쪽에다가 놓고 쓸게요. 나는 그러면 y 값은 여기 5분의 24니까 KA분의 1은 24B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A분의 1이 될 거고 다 값을 위에다가 쓸게요. 다는 KA분의 1은 2B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8A분의 1.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선생님이 온도가 같으면 이온화상수가 같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은 같다 이렇게 놓고 하면 A가 바로 소거되잖아요. A가 바로 소거되고 B를 계산을 해보면 B는 여러분들이 쭉쭉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B는 6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B는 6분의 1을 구했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 B를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제 쭉 다 지우고 여러분 다시 써볼게요. 다 지우고 깔끔하게 해서 우리 쓰시죠. 1, 2, 3, 4번씩만 남겨두고 그럼 B 6분의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B 6분의 1을 대입을 하면 13분의 6은 26분의 1이 될 거고 5분의 24 B는 5분의 4 2B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이온화 상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먼저 BH부터 해서 나를 대입해 가지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아까 KA분의 1은 Y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H3O 플러스의 몰농도분의 1 이렇게 썼으니까 Y값은 여기 보면 Y값이 5분의 4니까 4분의 5 마이너스 1 곱하기 A분의 1 하면 얘는 4A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4A분의 1 구했고요. 우리가 A 이온화 상수, A와 관련되어 있는 이온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또 KA는 이번에는 X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H3O 플러스의 몰농도분의 1이니까 X값이 26분의 1이니까 X분의 1은 26이고 26 마이너스 1 곱하기 공간이 없네요. 곱하기 240 네, 조금 잘렸어요. 선생님이 여기 조금 작게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6 마이너스 1 곱하기 240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쭉 계산을 해보면 다 소거가 돼서 240A분의 25가 나오네요. 그게 KA분의 1이잖아. 나에서 KA분의 1이 4A분의 1이고 가에서 KA분의 1이 240A분의 25니까 BHK 이온화 상수는 역수니까 4A이고 25도씨에서 AH 이온화 상수는 25분의 240A네요. 그러면 얘 다 소거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쭉쭉 계산을 해봤더니 5분의 2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전혀 어려운 개념도 없고 사실 온도 같으면 이온화 상수 같다는 조건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선생님은 여기 좀 계산 실수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계산 실수하지 않게 조금 유의하면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련 유사문항으로는 똑같이 이온화 상수와 관련되어 있는 수식을 물어보는 작년 수능 문제 18번 그리고 작년 7월 모의평가에서는 역수로 물어봤네요. 이온화 상수를 요거 잘 고려해서 근데 문제에서 묻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서 함께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세 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문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설지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종시 교육청 세종대왕 홈페이지 들어와서 영상 링크 부분과 관련돼 함께 업로드된 해설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로그인 없이도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살펴보고 공부하시면 9월 모의평가 대비하는데 또는 수능 대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9월 모의평가 때 볼 수 있으면 함께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